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경기가 많기 때문에 잘 골라 가보겠습니다. 지금 조합은 다 짰거든요. 분석까지 다 하고 그래서 조금 원래 12시에 올렸는데 조금 늦어졌는데 왜냐면 이제 아침 따로 챔피언십 따로 그리고 뭐 챔스 따로 이렇게 하니까 조합이 뭐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다 합쳐가지고 제일 좋은 거 그리고 그 다음 좋은 거 뭐 고배당 완전 고배당은 없구나 한 중배당 정도 그리고 무승부도 이무를 여러 개 나눠 갈까 하다가 그러면 확률은 높아지는데 이 앞전에 간 조합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뭐 1순위, 2순위랑 뭐 중배당까지 합치면 이미 조합이 네다섯 조합 제기 때문에 거기다 무승부까지 나눠 간다면은 어, 무승부도 이제 뭐 한 만약에 8개 물을 본다 하면은 2개씩 나눠 가면 4조합이 되니까 그럴 바에는 좀 애매한 거 빼고 그냥 3무로 돌렸습니다. 3무로. 해서 무승부 조합도 3무로 딱 2개 정도까지만 해서 한 뭐 1, 2순위 주력 부주력 뭐 중배당 그 3무까지 합치면은 번외죠. 그러면 한 7조합 정도 되는데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도 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저녁 방송이 없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좀 짧게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상하이 대 센트럴 요거는 오버 봅니다. 오버. 왜냐면 센트럴이 지금 연패 중인데 다 골을 넣었고 상하이 하이강이 그때 포항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홈에서 조오르다 하고 이제 2대2로 비기고 원래 홈에서 강하기 때문에 요 경기는 배당 대비 오버만 그리고 광주 조오르다도 조오르다가 잘하거든요. 광주도 이 요코하마 그리고 가와사키까지 이기면서 그 연승 중이라 사실 아침에서의 그 돌풍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조오르다도 상하이 그 원정에서 이제 2대2 그리고 지난번 상하이 선화 상대로는 3대0으로 이겨서 일단 오버가 1순위입니다. 고배당으로는 광주 승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아마 광주에 지금 부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 누구였더라? 가브리엘인가? 근데도 광주 승 봅니다. 홈이라.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브리람하고 포항은 아무리 봐도 무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포항 프렌 가기에는 브리람이 홈 성적이 좋아서 그냥 고배당으로 무승부 정도만 노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산둥하고 요코마리는 사실 산둥이 홈에서 성적이 좋거든요. 뭐 비셀고베 원정이라든가 뭐 센트럴 상대로 3대1 근데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광주전에 지긴 했지만 지난번 울산전에 4대0으로 이겨가지고 이것도 오버 쪽으로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쪽 아침 투인데 이제 샤르자 세파는 사실 무승부 빼곤 잘 안 보여요. 지금 뭐 샤르자도 1승 1무고 뭐 세파는 지난번 이스티클 상대로 4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알웨흐한테 1대2로 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 찍거나 그냥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가라파하고 알와슬도 마찬가지로 무가 보인다. 알와슬이 지난번 알아흘리한테 지긴 했지만 뭐 알가라파도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긴 한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무 찍거나 그냥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배당으로 노릴 거 아니면.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에스테글라라고 알 나스르인데 요거는 알 나스르 승을 보지만 그러니까 마엔 가기도 애매하고 원래는 핸디 물을 봤거든요.
근데 알 나스르 승 보는 입장에서 핸디무 가기가 좀 빡셉니다. 왜냐면 알 나스르 보니까 뭐 멤버적으로는 훨씬 좋은데 항상 이겼던 경기들 보면 한 골 차예요. 지난번 알슈르타 이라크 팀하고 그 경기했을 땐 1대1로 비겼고, 그리고 점유율이나 슈팅도 뭐 압도하진 못해요. 지난번 홈에서도 알라이안한테 한 골 먹히고. 그래서 은근히 실점이 많습니다. 알 나스르가 꾸준하게 무실점 경기가 생각보다 없어서 에스테글랄이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기진 못하더라도 좀 비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본다면은 핸디 무 쪽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기는 좀 빡셉니다. 원래 핸디무 해서 이제 무무 뭐 무 핸디무 이렇게 나눠 가려 했는데 승부는 입장에서 핸디무는 좀 자제하겠다. 어쨌든 반반 봅니다. 반반.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조합이랑 같이 발송됩니다. 자, 밀란하고 브리에. 밀란이 지금 승리가 없거든요. 레버쿠젠이랑 그 리버풀도 선제골 넣고 다 졌기 때문에. 근데 브리에 정도면 이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오싹 지우고, 자, 밀란 그리고 브리에. 밀란이 2패 중이라 브리에 정도는 이겨줘야 한다. 홈이라서. 그래서 승 마엔 봅니다. 그래도 밀란 홈인데 질 것 같진 않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이 모나코랑 치르베나. 모나코도 챔스 성적 좋고 일단 무패입니다. 리그도 무패. 뭐 홈이고. 치르베나 결장도 많아 보이고. 지난번 어디였지? 4대0으로 지지 않았습니까? 그 인테리한테. 모나코 승리 봅니다. 마엔까지. 그 무난한 승리 보여요. 모나코도 보면은. 그리고 원래는 아챔 따로, 그리고 챔피언십 따로, 그리고 챔스 따로 분석을 해서 이제 카트에 담아뒀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눠서 가려면 조합이 너무 많아져서 좀 붙일 수 있는 거는 좀 붙였습니다. 그래서 분석도 그냥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니다. 챔스 2경기 했지만 카트를 그렇게 담아뒀기 때문에 챔피언십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걔네는 이제 1시 45분 경기고 3시 경기부터는 그냥 나눠서 할게요. 자, 카디프하고 포츠머스. 사실 카디프가 지난 경기 이제 대승으로 5대0인가? 첫 승입니다. 첫 승. 그리고 포츠머스는 이제 승격한 팀 치고는 초반에 좀 약간 뭔가 리즈전도 비기고, 아니고 첫 승은 아니구나. 카디프 일단 5대0 대승. 그리고 포츠머스도 좀 헷갈렸는데 포츠머스가 지난 경기 첫 승이죠. 그래서 카디프가, 왜냐면 요새 그렇게 폼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둘 다 이제 아주 하위권이라서 뭐 밀월전 1대0, 그리고 브리스톨 1대1 뭐 그리고 5대0까지. 그러니까 최근 폼이 좋긴 한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카디프도 그렇게 믿음이 가는 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포츠머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퀸즈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이 득점력에 대한 좀 불안한 게 좀 있어요. 뭐 번니전 선제골이라든가 골을 아예 못 넣는 건 아닌데 그 초반에 보여줬던 리즈 3골, 뭐 미들즈브로 2골, 그 정도의 느낌은 좀 안 들어서 요 경기는 그래도 지난번 홈에서 좀 대승을 거둔 카디프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홈팀
사이드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카디프하고 포츠머스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리즈 와포드인데, 와포드는 홈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아마 무패일 거예요. 지금 보니까 홈에서는 4승 1무로 무패인데, 원정에서는 1승 4패입니다. 그리고 리즈가 전체적으로 성적도 좋고, 그리고 최근에 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상대였는데, 셰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2대0으로. 그래서 최근에 5경기 무패거든요. 3승 2무. 와포드는 홈이면 모르겠는데 원정이라서 불안합니다. 리즈 승 마엔까지 봅니다. 왜냐면 그 생각보다 그 리즈가 코번트리전도 그렇고, 그때 번리전 한번 빼고는 리그에서는 그 첫 경기 포츠머스, 그러니까 최근에는 실점을 잘 많이 안 하는 경기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와포드가 지난번 루턴타운전도 3대0, 프레스턴전도 3대0, 그러니까 실점이 많아요. 노리치 4실점. 그래서 홈이면 모르겠는데 원정 좀 빡세 보입니다. 그래서 리즈 승 많이 보고, 옥스퍼드랑 더비카운. 더비도 홈에서 성적이 좋죠. 원정은 별로다. 얘네도 원정만 가면은 잘 못 이기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옥스퍼드가 무가 좀 많긴 합니다. 4연속 무승부. 근데 홈에서는 뭐 2연속 무승부긴 하나 아직 무패입니다.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인데, 그래도 이제 브로미치나 번리 쉽지 않은 팀 상대로 비겼기 때문에 이 경기도 홈사이드로 봅니다. 그러니까 옥스퍼드 승을 본다는 얘기예요. 뭐 최소한 질 것 같지 않으니까 뭐 이거 주력으로 간다면 뭐 무승부를 보험으로 그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프레스턴 노리치. 둘 다 잘해서 무 봅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노리치도 지난번에 스토크전 비겼고, 그래서 5경기 3승 2무고, 프레스턴도 첫 경기 셰필드 유나이티드전 빼고는 지금 홈에서 무패 중이거든요. 6경기. 그리고 얘네도 3경기 무패 중이라서 특히 홈에서 실점이 적습니다.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 2실점 빼고는 홈에서 1실점이 다예요. 그때 풀럼전. 그만큼 실점이 적기 때문에 뭐 노리치도 잘하고 둘 다 잘하기 때문에 그냥 무 본다. 셰필드 왠즈입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는 달라요. 패스합니다. 도저히 감이 안 보여. 스완지가 왜 패스하냐면 스완지가 득점력 저주. 지더라도 한 골차 승부 많고, 최근 아마 3경기인가 무득점일 거예요. 그리고 셰필드 왠즈가 왜 패스를 했냐면 예전에 한번 브로미치도 잡은 적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 번리전 지기 전까진 흐름이 스완지보다 더 좋긴 했습니다. 근데 스완지가 워낙 언더도 많고 그래서 이건 뭐 가기가 좀 빡세더라고요. 무승부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건너뛴다. 그리고 스토크하고 브리스톨, 이 경기도 비길 가능성 높다. 왜냐면 이 두 팀도 아까 그 분석할 때 보니까 최근에 흐름이 좋더라고요. 브리스톨도 뭐 어디 갔냐? 브리스톨도 2승 3무 최근입니다. 최근. 그리고 스토크 1승 2무긴 한데 어쨌든 둘 다 최근 흐름은 그 무패 흐름이라 브리스톨이 홈이었으면 브리스톨 쪽을 좀 더 갔겠죠. 브리스톨이 원정보다 홈 성적이 좀 더 괜찮으니까. 근데 원정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 미들즈브로를 잡았다 하지만 노리치 상대로 비겼던 스토크라서 이것도 무승부 봅니다. 그냥.
퀸즈 코번트리 이 경기도 패스합니다. 왜냐면 퀸즈가 지난번에 졌거든요. 그 코번트리도 요새 그렇게 성적이 좋진 않습니다. 원정 성적이. 그러니까 리그로만 보면은 아마 원정에서 1승도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와포드나 예전에 브리스톨, 최근에 프레스턴 상대로도 한 골밖에 안 줘서 퀸즈파크가 얘네도 일단은 홈에서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4연패 중이고 뭐 5연패는 안 할 것 같으면 무승부를 뭐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뭔가 불안해요. 코번트리도 원정 연패 중이고 그러니까 둘이 연패 끊으면서 무승부하면 좋은데 퀸즈가 이제 그 홈에서 계속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퀸즈는 걸리고 그렇다고 퀸즈 쪽 가기에는 코번트리가 의외로 좀 강팀 상대로 좀 비볐던 전적들이 있어서 뭐 승무패 다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경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너뛰는 거예요, 이 경기. 그래서 좀 패스를 하는 경기고. 그래서 요러면 챔피언십까지 좀 끝났고 그 다음 파리 대 이제 아인트호벤 경기인데 처음에 파리 승 봤다가 아차 그때 지로나전 생각하니까 가기 좀 빡셉니다. 물론 홈이라 뭐 배당도 지금 떨어지는 마당에 파리가 더 유리하긴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지로나전도 거의 그 자책골로 들어간 골이었거든요. 그때처럼 만약에 초반에 골이 빨리 안 난다. 그러면 역배 터질 수도 있고 왜냐면 PSV도 못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에서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어서 파리에 대한 좀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3.5 기준 언더 봅니다. 이건 언더로 접근해야 된다. 파리가 이기든 뭐 비기든 이런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그리고 파리 쪽에 지금 누구였지? 부상 의심되는 선수 있죠. 콜로무아니. 그거 외에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뭐 아인트호벤도 로사노가 여전히 부상 중이고 비어만 정도가 이제 부상으로 근래에 빠졌던 거 생각하면은 그래서 파리가 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유벤 무패 중인데 정경기 슈투트 원정이라 유벤 사이드로 보지만 이 경기 저는 원래 유벤 승무 봤었는데 무 봅니다. 무. 왜냐면 지난번 라이프치히전에 퇴장이 있었거든요. 유벤투스가. 주전 키퍼 퇴장으로 결장. 유벤투스. 그리고 코프메이너스 그리고 곤잘레스 결장. 그러니까 뭐 블라우비치나 뭐 콘세이상 일디즈 다 나오긴 하는데 슈투트는 운다부랑 그래도 데미로비치 골을 좀 골고루 넣고 있어가지고 이게 유벤이 유리한 건 맞는데 의외로 뭐 PSV 라이프치히전 다득점해서 챔스에서는 유독 골이 많거든요. 근데 리그로 보면은 많은 골을 넣었던 적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뭐 물론 3대0 스코어가 한 3번 정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슈투트의 좀 선방을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지금. 물론 프라하전도 비기고 레알전 3실점해서 유벤 승이 유력하긴 한데 저는 그냥 묻찍고 넘어갑니다 이 경기. 묻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애매하시면 뭐 유벤 승패로 나뉜다면 그래도 유벤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그냥 유벤 승무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무승부 강력하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유벤이 질 것 같진 않네요. 유벤 승무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스널 샤흐타르죠. 샤흐타르.
아스널 지난번 결장이 많아서 결국 퇴장도 있었고 패배 본머스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니까 아스날이 물론 샤흐타르가 지난번 아탈란타전 3대 0으로 졌거든요. 그리고 아스날이 첫 패배다 보니까 분위기가 끊기긴 했는데 그래도 홈인점, 그리고 부카요 사카 말고는 지금 웬만하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수비 쪽에 한 명 정도? 이러면은 샤흐타르가 지난번 아탈란타도 한때도 3대 0으로 털렸으니까 이기기 좀 힘들어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스널 이 마인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샤흐타르가 조금만 비빈다면 그러니까 실점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면은 좀 가기가 좀 애매해요. 이 핸디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 마인이 될 수도 있는데 3.5라서 언더 본다. 그러니까 아스날이 이길 것 같은데 몇 대 몇으로 이길지가 뭐 아주 막 4대 0, 5대 0으로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턴 대 볼로냐. 오늘 제일 그래도 변수 노려볼만 한 경기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에스턴이 지금 첫 경기, 그때 첫 경기였나? 아스날전이? 첫 경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에스턴을 좀 봐야겠는데 아까 분석할 때 보니까 그거 딱 한 번 졌더라고. 첫 경기는 아니구나. 에스턴이 아스날전 무패입니다. 무패. 유일하게 그게 유일한 패배고 뭐 미넨도 잡고 지난번 풀럼전도 3대1 승리. 뭐 흐름 굉장히 좋죠. 근데 에스턴이 미넨전 슈팅 3개입니다. 압도적으로 밀렸어요. 미넨한테. 운이 따라준 겁니다. 그리고 영보이즈전 3대 0으로 이기긴 했지만 볼로냐 지난 리버풀전 슈팅이 없던 게 아니고 0대 2로 지긴 했지만 할만하다 느낌. 에스턴이면 아무리 흐름 좋아도. 그래서 에스턴이 배당이 좀 적거든요. 1.5가 안 되는데 저는 이게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다 보니까 어디선가 무조건 부러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처음에는 유벤투스가 좀 강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AC 밀란 모나코는 웬만해서는 질 것 같지 않고 일단은 PSV도 그 파리도 무승부 노려볼 만한데 에스턴하고 유벤투스 중에 에스턴이 퍼센테이지가 더 높단 말이죠. 그래도 무승부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스턴 왜냐면 볼로냐가 무가 많아서 이기지 못해도 비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물론 에스턴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에스턴 승무로 보는데 승부식은 언더로 접근, 승무패는 승무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무 사이드 보지만 승부식으로 갈 때는 언더로 접근합니다. 언더. 그러니까 볼로냐가 지더라도 막 3골 뭐 이런 식으로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1대1 무승부도 생각하고 뭐 에스턴 빌라의 1대0, 2대0 승까지 다 생각해서 언더로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경기 지로나 슬로반부. 일단 슬로반부가 개털림. 이 털렸다는 거 뭐냐면 지난 이제 경기들 보면은 실점이 너무 많아요. 셀틱 5실점, 맨시티 4실점. 근데 이제 상대적인 게 있죠. 근데 지로나 정도면 해볼만 하다 보거든요. 얘네 입장에서는 셀틱이랑 맨시티보다는 좀 나으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로나 승 배당 보시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1.09
저도 안 가집니다. 요거는. 음. 지금 부상이 많아요. 지로나가. 뭐 치강고프 그리고 포르투 그리고 브리안 힐 그리고 루이즈도 부상 의심되고 그리고 미드필더에도 뭐 두 명이나 지금 그러니까 부상 여부로만 따지면 지금 한 6명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소시전도 0대1로 졌고 근데 이제 슬로바는부는 딱히 결장이 크게 없습니다. 뭐 한 명 정도? 이러면은 지로나가 만약에 배당을 많이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이 1.09에 1마인도 1.5가 안 되는데 뭐 이긴다 하더라도 이런 경기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 3.5 기준 언더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슬로반부도 골을 많이 넣을 거라 생각 안 하고 지로나가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뭐 3대0, 4대0으로 이길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지난번 페노르트전 2대3 뭐 그때 보니까 뭐 막 서로 뭐 피케도 놓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느낌은 아니에요. 뭐 예전에 오사수나 4대0으로 이길 때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이런 경기는 그냥 건너뛰거나 언더 쪽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 경기는 아니라 봐요. 뭐 주력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라치 대 스포르팅. 자, 이 경기 지금 스포르팅이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리그에서도 그리고 챔스에서도 성적이 너무 좋고 그래서 뭐 슈투트 그라츠 원정이긴 하지만 지금 스포르팅의 이제 실점률을 보면은 그때 PSV전 1실점 그리고 리그에서는 최근에 실점이 거의 없거든요. 컵 대회 1실점 하긴 했지만 그래서 릴도 2대0 PSV 원정에서도 1대1 그러니까 슈투트 그라츠가 뭐 아슬아슬하게 뭐 비빌 수는 있지만 이길 것 같진 않아요. 배당 대비 뭐 아주 좋은 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정이라도 무패팀이라서 흐름 이어갈 듯. 그러니까 실점이 적더라고. 실점 적은 걸 좀 높게 봐서 요거는 승. 요것도 핸디물을 고배당으로 노릴까 했는데 승부는 입장에서 고배당으로 또 노리기까지는 좀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다음 레알 마드리드 도르트문트 이 경기 홈이기 때문에 그래도 레알 봅니다. 왜냐면 도르트문트 그 챔스 성적 보면은 그때 어디였지? 그 7대1로 이긴 팀이 셀틱이었구나. 그러니까 불의의 3대0 셀틱 7대1 뭐 다득점도 많이 하고 뭐 다 좋은데 일단 레알 쪽 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합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바르샤보다도 레알이 뭐 은바페가 들어왔지만 항상 경기 내용 보면 점유율도 비슷. 오히려 슈팅은 좀 더 뭐 밀리거나 비슷. 압도했던 경기들이 많이 없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그 릴전 1대0 패배 빼고는 아직 무패고 레알이 그래도 홈에서는 득점이 좀 있거든요. 실점을 좀 하는 한이 있더라도 레알이 홈에서 한 골 넣은 적은 없습니다. 항상 이제 2골 이상 넣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의 원정 실점률 생각하면은 그래도 레알 쪽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뭐 마행까지 보기는 좀 빡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핸디무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요것도. 그러니까 막 핸디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스포르팅 아까 뭐 레알 아니면 뭐 그 아쳔으로 가면은 뭐 알라스르 뭐 이런 식으로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배당 라인은. 해서 오늘 승무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피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챔 무승부 좀 보이고 그리고 챔피언십도 무은근히 보이는데 이길 팀 뭐 리즈라든가 그리고 고배당인데 뭐 옥스퍼드 같은 것도 한번 노려볼 만하고 그리고 챔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밀란, 모나코, 호빈데 이제 배당 적어도 유리한 팀들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다 배당이 적은 와중에 좀 불안한 것들이 좀 있죠. 만약에 뭐 지로나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배당에 제가 좀 이제 피하려고 하는 게 에스턴이나 파리 같은 경기들, 뭐 아스널도 그렇고. 그래서 유벤도 원래 무승부를 유력하게 보다가 조합을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거 무로 가려 했거든요. 근데 슈투트가 원정에서 막 그렇게 좋지 않아서 유벤 승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벤이 이기면은 배당 대비 그나마 제일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요렇게 차라리 오늘 핸디무를 안 갈까 하다가 뭐 레알이라든가 뭐 스포르팅 아니면 뭐 알나스르 뭐 이런 식으로 뭐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좀 노려보든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면 되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절차 추천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 방송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보기에 후원하셔도 되니까 하시고 쪽지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미 조합을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좋은 어제는 좀 생각보다 경기 흐름대로 안 흘러갔어요. 분석 흐름대로. 그래서 오늘은 뭐 대체적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오전은 좀 무리일 것 같고 아마 저녁쯤에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